예,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요번에 사장님을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알아보고 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저도 이제 교정 한 3개월 차가 돼가는데요. 아랫니빨은 이미 배열은 잘 되었는데 이렇게 꺾여 있어요, 중심선이. 아무튼 교정 얘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에 뭘 신고를 해야 되는지조차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각 사이트 소개부터 좀 하는 거를 시작으로 새 사이트 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검색해서 오신 분은 일단 노사 관계 다툼 중이신 거겠죠? 아니면 안 좋은 상황에 좀 처해 있으신 거겠죠? 일단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다룰 얘기는 회사에서 잘린 사람이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고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런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신고 및 대처 상황에 대한 영상입니다. 잘리셨나요?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영상만 좀, 제가 알아본 이 영상만 숙지를 하셔도 최소한 이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시면 안 되고 이쪽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런 안내를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노동법 관련 신고나 관할하고 있는 사이트 기관이 3개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복잡하고 헷갈리잖아요. 노동부 관계자분들도 안 힘드나? 아무튼 노무사 상담을 받던, 변호사 상담을 받던, 요새는 로톡 잘 되어 있죠. 아무튼 그 상담을 받던 그 전문가분들도 우리가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진정서 작성하고 뭐 이렇게 정부24나 뭐 이런 데 사이트 이용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민원을 넣고 진정을 넣듯이 그분들도 똑같이 인터넷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린 그 새 사이트에 들어가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보 습득 잘 하시고 글 좀 잘 쓴다 싶으시면, 뭐 어휘력 좋다 싶으시면 굳이 비싼 노무사 변호사 상담 비싸잖아요. 그리고 무슨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는 대기 시간도 너무 길고, 그 1350 그 전화번호 아시죠? 너무 연결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일부러 이렇게 기다리시고 하긴 전화 상담이 가장 빠르기는 해요. 근데 본인이 정보 습득력 있으시고 뭐 찾을 수 있으시고 그러면 직접 찾아서 진정까지 넣어도 다 신고 접수가 됩니다. 혼자서 이 새 사이트 접속해서 양식에 맞춰서 진정서 쓰고 접수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참 어렵죠, 일반인들은. 우리 같은. 저도 참 알아보느라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내 상황,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내 상황이랑 똑같지 않으니까, 내 상황을 뭐 대변하는 그런 것도 많지 않으니까 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노무사 변호사 상담을 직접 받는 게 가장 빠르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 돈이 없으면 1350으로 걸어야 하는데, 참 이거 거신 분들은 아시죠? 진짜 전화가 오지게 연결이 안 돼요. 정말 9시 땡하고 걸어도 대기인수가 막 10명이래요. 그리고 막 좀 늦잠 자고 일어나서 전화를 걸면 대기인수가 막 40명, 50명이래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한번 하기는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이렇게 알아보고 내 상황을 메모에 노트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 막 말을 하면 상담사들도 잘 안 들어요. 워낙에 바쁘니까 제대로 못 듣고 좀 귀찮아도 하고 빨리 끊고 다음 대기자 받아야 하니까 정리를 해서, 이거는 내가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내가 얘기를 해서 이거는 알아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잘 추려서 전화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상담사를 마주하는 거죠. 신고 기관,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고 부당해고 진정과 고발을 듣고 그것을 처벌을 내릴지 결정을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노사관계 경찰서 같은 느낌이에요. 온라인 민원 신청으로 들어가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워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검색을 하면 진정 양식이 그냥 자동으로 떠요. 앞으로 알아볼 고용24랑 근로복지공단에 비하면 상당히 친절한 편이고 고용24, 정부24 아니에요. 고용24. 정부24가 내 정보를 조회하고 뭐 서류를 떼는 기관이라면 고용24는 실업자들이 실업 서류를 떼고 재취업을 준비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업 인정을 먼저 받아야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실업 인정을 받는 그 절차까지 도맡는 기관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재취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곳, 실업급여 당장 이렇게 해고로 인해 생활 어려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곳. 그래서 일자리 알선 이런 것까지 해주고 있어요. 일자리 알선 뭐 이렇게 적성 상담 뭐 이런 것까지요. 그래서 알선까지 해주다 보니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뭐 이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더 나와서 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뭐 이런 기관들, 이런 오프라인 기관들도 두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역시 실업급여,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 그리고 제가 신고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이직 확인서입니다. 하나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고용24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는 근로감독, 행정처분 징벌심사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나 신고는 고용24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게 고용노동부에는 근로감독관, 그러니까 노동부의 사법경찰관 같은 분들이시죠. 조사하시는 근로감독관, 조사하시는 근로경찰관 같은 분들이시죠. 그분들이 먼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오면 특이한 게 이 고용24에 계신 주무관님들, 공무원분들이 먼저 1차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건 참 특이한 부분이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직 확인서가 뭐야? 이직 확인서 보내주세요. 이직 확인서 처리됐나요? 이직 확인서를 보내야 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퇴사를 할 때. 여기서 또 이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직하자, 뭐 이직해야 돼, 이직 준비해, 막 그 이직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뒀다의 이직의 의미예요. 뭐 어디 이직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확인서라고 하니까 무슨 인사팀이 제공하는 뭐 근로 확인서, 그러니까 재직 증명서, 무슨 증명서 같은 무슨 PDF 서류 같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퇴직자가, 일을 그만둔 퇴직자가 사장님한테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뭐 큰 회사는 인사팀에게 요구를 하겠죠. 사장님이나 인사팀에게 요구를 하면 그 퇴사 사유가 적힌 것을, 퇴사 사유를 고용24에다가 등록을 해야 하는 무슨 절차 같은 거예요. 뭐 PDF 서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직 확인서라고 하기보다 실직 사유 등록 절차, 실직 사유 등록, 이렇게 말을 바꾸면 차라리 덜 헷갈리겠네요. 그러니까 이직 확인서 보내주세요 보다 고용24에 실직 사유 등록하셨나요? 이게 훨씬 그러니까 막상 회사 이직 잘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이렇게 뭐 해고를 당했거나 좀 안 좋게 나온, 뭐 아니면 계약 만료 등으로 나온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1차 절차,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근로복지공단, 여긴 뭐야? 저는 진짜 신고를 하기 전까지 여기는 그냥 1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같이 뭐 사장님을 신고해 본 적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굳이 뭐 아니면 인사팀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사업장 요율조회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뭐 급여 산출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굳이 방문을 할 필요가 굳이 알 기회도 없는 그런 사이트였어요. 산재 처리, 근로자의 재활, 피보험 자격 청구 같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일하다 다친 분들은 많은 연락을 하는 기관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은 아시죠? 국민연금, 의료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거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그리고 근로자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를 처리하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이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들으면서도 좀 의아하셨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 말의 유래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그러니까 이게 이직 확인서를 고용24에서 처리를 했었죠. 고용24에 사장님도 신고를 하는 거고요. 이직한 사유가, 퇴사한 사유가 어떤 건지 등록을 하는 절차요. 근데 그게 근로자랑 사장님, 그러니까 퇴사자랑 사장님이랑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저 사람 제 발로 나갔다. 근데 퇴사자는 아니다, 사장님이 해고를 했다. 그럴 때 이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요청을 해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거거든요. 이직 확인서,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다 수급 자격을 위한 절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유가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길거리에 나 앉아 죽겠다 이게 아니라 일할 의지랑 몸뚱이가 되는데 사장님이 해고를 해서 아니면 계약 만료로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거거든요. 가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비자발적 퇴사. 더구나 이 실업급여는 금액이 굉장히 크죠. 당장 실업을 한 사람들이 한 달치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정말 크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의 국고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직 사유를 잘못 신고했을 때 사장님한테 떨어지는 처분도 굉장히 세고, 하지만 이게 자료가 없는 건지 아니면 사장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노동법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시지 않는 건지, 이 영세 사업자분들은 이 퇴사자의 이직 사유가, 그러니까 퇴사 사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태료 내시고 이런 분들도 꽤 많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과태료 나왔을 때 사장님들도 답답하시겠지만 근로자들도 답답합니다. 좀 사람을 고용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아침부터 밤까지의 그 사람의 시간과 나름의 인생을 돈 주고 사겠다는 건데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거는 고용24에서 뭐 전부 다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과 관련이 되어 이 근로복지공단 여기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영상이 됐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신고하는 법,
홈페이지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